안녕하세요. 저는 상속법 전문으로 하는 대일법률사무소의 박강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상속법을 전문으로 해서 처리해 왔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상속사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상속사건이 많이 늘어났죠. 가장 주된 이유가 아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상속 사건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 사건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분 사건입니다. 상속 사건 분할은 글자 그대로 상속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즉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된 상속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상속인들 간의 이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상속 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당신의 막대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상속 재산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상속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의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 사건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상속재산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의 특별 수익의 차이가 있을 때 상속재산 분할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마지막 강의로서 유류분 사건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유류분 사건에도 간단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 사건이 많지 않아서 대법원의 판례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상속 사건이 늘어나면서부터 상속 사건 처리에 관해서 판례들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 이 유류분 사건에 있어서는 최근 이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유언법률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토지하고 건물 그리고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어머니하고 아들과 딸이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 재산을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되면 그 분할 협의대로 하면 됩니다. 가령 자식들이 어머니가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자신들은 분할받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어머니 단독 소유로 등기가 되고, 은행에는 그 분할 협의서를 제출해서 어머니가 홀로 예금 채권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할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된다면은 어떤 식의 분할 협의든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땅은 토지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건물은 아들이 소유하고, 예금 채권은 딸이 소유하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할 합의는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합의해야만 효력이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령 어머니와 아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그 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딸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딸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 선고 신청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처리를 신속히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인들 간에 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분할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자유는 없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법원이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토지를 누구에게 주고 땅을 누구에게 주고 예금 채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법원의 자유스러운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분할 심판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거나 분할 심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남아있게 되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어머니하고 아들, 딸이 남아있을 때 아들이 단독으로 등기소에 법정 상속분 비율, 즉 어머니 7분의 3, 자기 7분의 2, 그리고 여동생 7분의 2 비율대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지만 이는 단지 그 공유 상태를 등기한 것일 뿐 분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를 하거나 혹은 법원에 분할 심판을 신청을 해서 분할 심판에 따라서 분할 심판이 나면 그 분할 협의, 분할 심판 비율대로 다시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장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인들 간의 특별 수익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